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 19일 만인 어제 저녁 171분 동안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싶다며 집무실 이전 협조를 요청하고 문 대통령은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 정부 임기 말 인사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비롯한 민감한 현안은 이번 회동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미치는 혼선이 상당하다며 폐지나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논의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11주 만에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15만 명가량 다시 급증해 30만 명 중반대가 될 전망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방역당국은 앞으로의 유행 규모와 기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에서 20km쯤 떨어진 위성도시 이르핀을 탈환하는 등 러시아군을 키이우 주변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터키에서 열릴 예정인 5차 평화협상에 대해 러시아는 현재 협상에 큰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은 다소 쌀쌀하겠지만 한낮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포근하겠고 내륙을 중심으론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며 하늘 표정은 쾌청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가운데 가장 늦게 만나 171분의 최장 회동을 기록했습니다. 갈등을 빚은 집무실 이전은 문 대통령이 예산 협조를 언급하며 기류 변화를 보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예상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 19일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역대 사례와 비교해 가장 늦은 회동입니다.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 앞에 먼저 나와 기다리던 문 대통령. 차에서 내린 윤 당선인을 악수로 맞이한 뒤 녹지원을 지나 만찬장인 상춘제로 향했습니다. 항상 공과 같은 곳에서 네.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회동은 오후 5시 59분부터 8시 50분까지 총 171분으로 역대 가장 길게 진행됐습니다. 독대 없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습니다. 긴 만찬에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용산 이전 의지를 드러냈고 문 대통령은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윤 당선인은 앞서 요청하겠다고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을 포함한 인사 문제나 코로나19 손실 보장을 위한 추경 등은 이철이 장제원 라인에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문 없이 큰 틀에서 협력만 약속한 상황이라 신구 권력의 인수인계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독대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용산 이전을 비롯해 추경과 북한 ICBM 등 당장 시급한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보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인사권 문제 등 회동 조건으로 신경전을 벌인 주제가 만찬 자리에서도 나와 회동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배석했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두 사람이 시종일관, 과거 인연을 주제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흉금없이 과거의 인연 그런 것들을 주제로 두 분께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양측이 거친 신경전을 벌이다 만난 만큼 코로나 추경이나 북한 ICBM 발사 안보 대응 등 당장 마주한 현안에 대해 빠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직 대통령 사면, 정부조직법 개편 등 여전히 다루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많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의 경험을 많이 활용해달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차후 다시 만날 약속을 잡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협조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밝혔고 당선인도 건강하시길 빈다고 화답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 3법의 폐지, 축소 검토에 나섰습니다.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이유인데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이 핵심으로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런데 도입 이후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7월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며 가장 먼저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임대차 보호 3법을 원상 회복을 시켜서 국법으로 되돌린다면 임대차 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로의 전환을 좀 더 늦추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또 원상으로 회복하면 집주인 갑질한다 그러고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좀 역행하는 처사다.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가능한데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안 개정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인수위는 방역 정책에 날을 세웠습니다.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여 정책을 현 정부의 방역은 정치의 방역이라며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강화 추진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인수위원회가 한 차례 연기했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 지휘권 폐지 공약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지난 24일로 예정됐던 업무보고 일정을 미룬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인수위와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역할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한다, 당대표가 먼저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백길종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키기가 걸린 경기도를 꼭 사수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경기 시흥을 오선 조정식 의원. 자신을 이재명의 찐 동지로 소개하며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자신이 사퇴하는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30일 전에 사퇴하면 동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 지역에 또 이재명 후보께서 출마하셔서 경기도와 수도권의 지방선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역시 출마 뜻을 밝힌 경기 오산 오선 안민석 의원은 이 고문이 오는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경험은 당대표를 마친 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권과 대권 사이에 2년 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종로 출마 정도, 그런 정도면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덩치도 더 키우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숙성되는 경기도가 이 고문의 본거지인 만큼 출마자들이 이재명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는 지선 출마가 예상되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에게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김동연
그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 새로운 물결의 양당의 통합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서울과 경기 어디에 출마하든 당내 경선을 거치라는 겁니다. 김 대표 측은 오늘 오전 새로운 물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논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시각장애인인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단체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어제도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규탄한다는 피켓과 함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려고 다시 모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지하철 출근길 집회에 대해 다수의 불편을 볼모 삼는 시위 방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집회에 참석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인도 시각장애인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국민들이 겪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김 의원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자당 내에서 목소리 내주는 것 또한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필요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 대표는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전 장현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김예지 의원은 의원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는 오늘도 지하철 출근길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검찰이 3년 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묵혀놨다가 얼마 전 압수수색한 걸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 빠르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자 검찰이 코드를 맞추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지만 검찰은 구조가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 따라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입장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검찰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4곳을 비롯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의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이 회사 사장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낸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권이 바뀌자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압수수색 동부지검에서 했다는 보고받고 참 빠르네 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관련 고발장을 낸 사건인데 정권이 교체되자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것에 대해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도 검찰이 새 정부의 코드를 맞춰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대선이 끝났다고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아무런 추가 물증이나 정황도 없습니다. 검찰은 닮은 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지난 1월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수사에 다시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11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검출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재유행을 결정할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당국이 거리 두기를 얼마나 완화할지 주목됩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만 7,213명으로 25일 만에 20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11주 만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주 내로 확진자는 30만 명 미만, 4주 내에 2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지난주 기준 56.3%로 우세종이 된 만큼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또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커지고 있고 위중증 사망자 또한 2, 3주 뒤에 본격화할 수 있어 충분한 의료 대응이 요구됩니다. 실제 어제 위중증 환자는 1273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병상 가동률도 수도권 67.5%, 비수도권 75.9%에 달해 현장에선 병상이 사실상 다 찼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풀로 가동되고 있고요. 본인도 감염이 되지만 환자에 대한 또 감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많아지면서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일요일 종료되는 8인 밤 11시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해 오는 금요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33만 3,951명의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 6,084명, 경기 8만 7,714명 등 수도권이 17만 1,683명으로 전체의 50.84%를 차지했습니다. 하루 만에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15만 명 이상 급증한 수치로 주말에 줄었던 검사 건수가 다시 늘면서 확진자 수도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자가검사 키트에서 2줄 양성이 나왔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은 자칫 확진돼서 일주일 격리를 하게 되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 20대 A씨. 최근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어 불안했지만 자가검사 키트만 하고 PCR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확진 판정 시 격리를 하게 되면 생계에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있다고 해서 PCR 검사를 선택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날아간다고 하면 40개에서 50개 정도의 수업이 날아가게 되고 생업에 좀 큰 차질이 있어서 7일 격리가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검사를 기피하는 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자신마저 확진되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절반 이상이 걸리셨고요. 실제로 제가 직접 그분들이 안 나오면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정말 리스크가 커요. 주변에 양성이라고 나와도 보건소를 안 가시고 그냥 자체적으로 되게 조심을 하고 심지어 자가검사 키트에서 2줄 양성이 나왔지만 출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가 키트로만 검사하고 2줄 나온 상태고요. 연차를 땡겨서 쓰거나 회사에서는 어떠한 보장도 없고 너 걸렸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나가서 내가 돈을 일단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검사를 기피하는 샤이 오미크론이 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샤이 오미크론이 유행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ICBM 발사에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 정황까지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움직임에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긴급 현안 보고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다음 달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국회에선 북한 ICBM 시험 발사에 관해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3번갱도 복원 정황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다음 달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월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예측하는 핵실험과 관련한 가능성, 소형화나 다탄두 이런 등과 관련한 이런 가능성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신랄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해서 공식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강해져야 한다며 공개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두고는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북한의 ICBM 관련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일반적인 주차장 안내 문구와는 사뭇 다른 다소 살벌한 문구가 포착돼 화제입니다. 법원 인근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 걸린 문구인데요. 오늘 법정 구속될 것 같으면 주차장 사무실에 차 열쇠와 차 인수할 분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세요란 안내와 함께 24시간 주차비는 15만 원이란 설명도 친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법정 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판결을 받았을 때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돼 수감되는 걸 말하는데요. 이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벌금형을 예상하고 차를 가져왔다가 법정 구속되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한때 떠돌았었죠.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대책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외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해외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 위원장은 앞서 개인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가 비난이 잇따르자 비유적인 표현이었다며 해명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뒤늦게 주목을 받은 겁니다. 해외 누리꾼들은 코로나와 대인관계가 무슨 상관이냐며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킨 이들을 모욕한 거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 내향적인 사람이 오래 사는 건 사실이 아니냐며 옹호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고 하네요. 한 달이 넘게 지속된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러시아군만 1만 5천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된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부상을 입은 병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인사들이 연일 군병원을 찾아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훈장을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7일 줄지어 앉은 부상병들의 가슴에 차례로 훈장을 달아주고 영광이라며 위로하는 모습이 보도됐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부상병들은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듯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앞서 두 다리를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한 부상병에게 훈장을 수여했을 때도 병사는 멍한 표정으로 먼 산만 바라봤습니다. 최전선에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돌아온 부상병들의 절망을 과연 무엇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 외곽의 이르핀에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은 오늘 터키 이스탄불에서 5차 평화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의 중심가에서 20km쯤 떨어진 위성도시 이르핀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 서쪽의 마카리우를 시작으로 러시아 침공군은 키이우 주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Це поки небезпечно. Ми закріпляємося на наших рубежах на нових і далі будемо йти і звільняти Бучу, Гостомель, Ворзель. 러시아는 키이우 대신 돈바스 지역과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For Putin needs to find a sort of face-saving moment internally to justify the fact that operations are going on great, quote unquote, that mission accomplished.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은 현지 시간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릴 5차 평화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영토 문제를 양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 협상에 진전은 없다는 게 러시아 측 입장입니다. Есть ли какое-то продвижение по теме возможной встречи Путина и Зеленского? Можно ли ее ждать, например, по итогам Стамбула? Нет. Продвижения нет. 이런 가운데 이달 초 키이우에서 비공식 평화회담에 나섰던 러시아 재벌 아브라모비치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2명이 눈에 통증이 나타나고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증세를 보였던 게 드러났습니다. 화학물질 중독으로 의심되는데 평화회담을 방해하려는 모스크바 강경파의 소행일 수 있다고 탐사 보도매체 벨링캣이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푸틴에 대한 정권 교체 발언으로 큰 소동이 일어났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 시사 발언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정권 교체 가능성이라는 해석을 낳으며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바이든 대통령의 9단어 문장.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백악관의 해명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폴란드 방문 당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보고 느낀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라는 겁니다. Outrage I felt toward the way Putin is dealing in the actions of this man, just brutality of it. 따라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 want to make it clear, I wasn't then nor am I now articulating a policy change. I was expressing the moral outrage that I feel and I make no apologies for it. 발언이 우크라이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토가 오늘날처럼 강한 적이 없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뭉쳐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에 대한 발언을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해명하면서 대통령의 말에 대한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유쾌한 연예인 세 사람이 슬픔에 잠긴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슈퍼히어로로 변신했습니다. 잠시나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진 이곳으로 가볼까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장이 돼버린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멀리 피란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지하철역을 긴급 대피소 삼아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영화 속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과 배트맨, 귀여운 분홍 토끼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영웅들은 지친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위문을 시작했다는데요. 아이들은 몸을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잠시나마 전쟁의 아픔을 잊는 듯합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학교를 생각하면 눈물을 참긴 어려운데요. 전쟁은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 대신 눈물을 채웠습니다. 78년 전 전쟁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훈장을 손자가 돌려받았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미국 필라델피아로 가보시죠. 여기 보라색 리본이 달린 멋진 훈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훈장의 사연은 무려 78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차 대전 당시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할아버지의 훈장을 손자가 이제서야 받게 된 겁니다. 소식이 끊겼던 친척을 우연히 SNS로 찾으면서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함께 이 훈장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 남성과 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훈장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찾은 이 훈장은 대를 이어 보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웃나라 일본엔 벌써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올해는 벚꽃을 즐길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도쿄 도심에 모여 싱그러운 봄을 만끽했다고 하네요. 여기는 도쿄의 도심 속 공원. 이곳엔 벌써 벚꽃이 만개했는데요. 사람들은 활짝 핀 벚꽃을 즐기면서 사진도 찍고 강에서 노를 저으며 평화로운 봄을 만끽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개화 시기에 벚나무 아래에서 술을 마시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도 방역 규제를 점차 풀고는 있지만 아직 공원 음주는 허용하지 않아 올해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벚꽃의 만개 시기는 예년보다 나흘 빨랐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국내 에디슨 모터스가 추진해왔던 쌍용 자동차 인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새로운 매각 일정은 새 정부 이후에나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시장에선 차기 정부가 펼쳐나갈 산업정책이나 노동정책 등의 시금석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용 자동차는 어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디슨 모터스는 서울 회생법원이 정한 시한인 지난 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 쪽에서 마지막에 드롭하게 되면은 쌍용자동차는 회생 불가능한 회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쌍용자동차는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회생 계획을 마련하고 새 주인 찾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에디슨 모터스의 자회사인 에디슨 EV의 주가는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일방적인 계약 해제라며 반발했습니다. 과연 바람직한 결정인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도시를 써놓고도 그런 조율을 해가지고 돈을 넣겠다고 하는 중이고. 결국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쌍용차를 또 지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똑같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되겠죠. 시장에서는 쌍용차 매각이 산업이나 노동정책 면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오늘 오전 발표합니다. 지난 21일 예정됐던 발표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연기한 뒤 8일 만에 다시 일정을 잡은 겁니다.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연료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던 배우 윤여정 씨가 시상자로 나섰죠. 코다가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그야말로 OTT 작품의 전성시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최희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파란색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등장한 배우 윤여정. 시상자로 무대에 선 윤여정은 수상자의 이름을 수어로 표현한 뒤 이름을 호명합니다. The Oscar goes to no, not Minari. Troy Kotsur. 나무조연상을 받은 영화 코다의 농인 배우 코처를 배려한 행동이었습니다. 영화 코다는 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OTT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의 영예도 안았습니다. 감독상을 받은 파워 오브 도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OTT 작품의 강세가 거셌습니다. 기존의 시상식들이 OTT 작품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OTT 작품이 주류가 됐다는 것을. 한편 배우 윌 스미스가 탈모증으로 삭발한 아내에 관해 농담을 던진 시상자의 분노에 폭행을 행사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카데미 시상식 측은 아카데미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봄 향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주 후반에는 벚꽃이 고개를 내밀 텐데요. 여전히 아침 공기는 서늘합니다. 오늘 서울이 3.8도, 파주 영하 2.3도, 의성 영하 1도를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포근하다 못해 따뜻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이 16도, 파주 15도, 의성 19도까지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20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질도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부터 차차 흐려져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지난 주말처럼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고 최대 2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3도, 의진 5.5도, 대구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 16도, 독도 11도, 창원과 부산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날은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